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빨강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제9장. 레이첼 린드 부인이 몹시 충격을 받다. 앤이 초록지붕집에서 지낸 지 2주일이 지나서야 린드 부인이 앤을 탐색하러 왔다. 공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늦은 것은 린드 부인 탓이 아니었다. 이 마음씨 좋은 부인은 제철도 아닌데 때 아닌 독감에 걸려 지난번 초록지붕집에 다녀간 뒤로 줄곧 집안에 갇혀 있었다. 린드 부인은 평소에 별로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아픈 사람들을 비웃곤 했다. 하지만 부인 말로는 그 독감은 이 세상이 연병 같지 않고 신이 내린 특별한 재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외출해도 좋다는 의사의 허락을 받자마자 린드 부인은 매슈와 마릴라가 데리고 있는 고아에 대해 에이번리 마을에 파다하게 떠도는 갖가지 소문과 추측들을 생각하며 호기심에 차서 서둘러 초록지붕집으로 왔다. 애는 2주 동안 깨어있는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보냈다. 애는 벌써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친해졌다. 사과나무 과수원 아래에 나 있는 오솔길이 삼림지대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이리저리 즐겁게 굽이치며 흘러가는 시냇물과 다리, 전나무 숲, 아치를 이룬 벚나무, 양치류가 우거진 모퉁이길, 단풍나무와 마가목들의 가지가 뻗어있는 샛길들을 탐험했다. 얘는 골짜기 아래에 있는 샘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 샘은 굉장히 깊고 물이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반질반질한 붉은 사암으로 둘러싸인 샘가에는 커다란 손바닥 모양의 물고사리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너머 시내 위에는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신바람이나 내내 발걸음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옮겨갔다. 그곳은 곧고 굵직하게 자란 전나무와 가문비 나무 아래로 끝없는 여명이 내리비치고, 꽃이라고는 숲속에서 가장 수줍음 많고 사랑스러운 가지각색의 종 모양으로 핀 6월의 꽃과 지난해에 진 꽃의 영혼처럼 창백하고 영묘한 앵초 몇 송이가 전부였다. 나무들 사이로 거미줄이 은빛 실가닥처럼 반짝였고, 전나무 가지와 수염들이 마치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애는 놀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30분 남짓한 시간에 이 모든 황홀한 탐험을 했고, 반쯤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매슈와 마릴라에게 자기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슈는 전혀 거슬리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매슈는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에 말없는 웃음을 띠고 이야기를 들었다. 마릴라는 앤의 얘기에 너무 빠져든다 싶을 때면 이 수다쟁이에게 바로 입을 다물라는 짤막한 명령을 내려 말을 막았다. 린드 부인이 왔을 때에 앤은 불구스름한 저녁 햇살이 텀벙거리듯 쏟아지는 푸른 풀밭 위를 걸으며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에 빠져 과수원을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부인은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시시콜콜이 할 수 있었다. 마릴라가 감기도 그렇게 심하게 앓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엿보이자 즐거운 나머지 아픈 구석구석과 맥박 뛰는 얘기까지 다 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자 린드 부인은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했다. 이유? 마릴라, 당신과 매슈에 대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러면 나보다야 놀랐겠어요. 나도 이제 겨우 진정되고 있는데요. 린드 부인이 안 됐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실수가 일어나다니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를 돌려보낼 순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오라버니는 그 아이를 좋아해요. 솔직히 나도 그 애가 좋다고 해야 할 것 같군요. 다소 흠이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집안이 벌써 딴 집 같아졌어요. 그 애는 정말 명랑한 아이예요. 마릴라는 비난하는 듯한 린드 부인의 표정을 보고는 일단 얘기를 시작하자 생각지도 않았던 말까지 튀어나왔다. 린드 부인이 걱정스레 말했다. 아이를 낳는 건 책임이 막중한 일이에요. 더구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은 그 애나 그의 본성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난 당신을 낙담시키고 싶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마릴라. 마릴라는 태연하게 반응했다. 낙담하지 않아요. 난 일단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얘를 보고 싶죠? 그 아이를 부를게요. 얘는 즐거운 과수원 여행을 마치고 환한 얼굴로 바로 뛰어들어왔지만 뜻밖의 낯선 사람을 보고는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문 앞에 멈춰섰다. 애는 고아원에서 입고 온 짧고 꼭 끼는 원피스 차림에 가느다란 두 다리가 보기 흉할 정도로 길어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주근깨도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모자를 쓰지 않은 빨간 머리도 바람에 헝클어져 엉망이 되어 여느 때보다 더 빨갛게 보였다. 그래, 외모 때문에 널 택한 건 아니구나. 그건 확실해. 린드 부인이 입심 좋게 평을 했다. 린드 부인은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다하는 활달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빼빼 마르고 무척 못생긴 아이네요. 마릴라. 이리 와라 얘야. 어디 한번 보자. 세상에 무슨 주근깨가 그렇게 많니?
머리는 당근같이 빨갛구나. 얘야, 이리 오라니까? 애는 거기로 갔지만 린드 부인이 기대한 대로 가지는 않았다. 애는 단숨에 뛰어가 린드 부인 앞에 섰다.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 입술을 부르르 떨며 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겨냘픈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애는 목맨 소리로 발을 구르며 외쳤다. 난 아주머니가 미워요! 미워! 애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욱 세게 발을 쾅쾅 굴렀다. 어떻게 저한테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투성이에 빨간 머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발라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앤! 하지만 애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쳐든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터질 듯한 분노를 내뿜으며 린드 부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앤이 맹렬한 기세로 되풀이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주머니에게 뚱뚱하고 미련하고 상상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주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어요. 아주머니 토마스 아주머니 술주정뱅이 남편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절대! 꽝! 저런 성질머리를 봤나? 린드 부인이 어이가 없어 소리쳤다. 마릴라가 간신히 얘기할 기운을 차려 말했다. 앤! 네 방으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거라. 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문으로 뛰어나가 바깥 현관벽 위에 함석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차게 문을 닫고 현관을 휙 지나 회오리 바람처럼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문이 닫히는 소리로 보아 동쪽 방문도 같은 기세로 닫힌 모양이었다. 린드 부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점잔을 빼며 말했다. 글쎄, 난 마릴라가 저 아이를 키우는 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마릴라는 어떻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할지 모른 채 입을 열었다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그 아이 생긴 걸 가지고 비웃으면 안 돼요, 레이첼. 그 아이 생긴 걸 가지고 비웃으면 안 돼요, 레이첼. 린드 부인은 화가 나서 따졌다. 마릴라 커스버트, 방금 그 애가 한 짓을 보고도 설마 그 못된 성질머리를 두둔하는 건 아니겠죠? 마릴라가 천천히 말했다. 네, 그 애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애는 무척 버릇없이 굴었고 그 점은 내가 야단을 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애를 이해해야 해요. 뭐가 옳은 건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레이첼. 마릴라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에게 다시금 놀라면서도 마지막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린드 부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섰다. 그래요. 앞으로 조심해서 말하도록 하죠. 마릴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고아의 기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요. 아니에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화가 나서 방을 나간다면 너무 죄송하죠? 앞으로 그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겠어요? 내가 아이 10명을 키우고 2명을 잃었더라도 당신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고 한마디 하죠. 당신은 굵직한 자작나무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야 할 거예요. 저런 아이에겐 그게 가장 효과적인 말이 될 거라고 봐요. 성깔도 머리색과 똑같은 것 같군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마릴라. 보통 때처럼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는 당분간 여기 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덤비고 모욕을 준다면 말이에요. 이런 일은 내 경험으로도 처음이군요. 그러고서 린드 부인은 휙 나가버렸다. 뚱뚱한 부인에게는 휙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어기적거리며 나갔다고 해야겠지만 마릴라는 엄한 얼굴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마릴라는 방금 일어난 사태에 여간 놀란 게 아니었다. 물론 앤의 그런 성깔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만 하필이면 레이첼 린드 부인 앞에서 그런 성깔을 내보이다니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가. 그러다가 마릴라는 애에게 이렇게 못된 성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슬픔보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 갑자기 깨달았다. 그러니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할까? 마릴라는 회초리를 들라는 린드 부인의 친절한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린드 부인의 아이들은 아프게 매를 맞으면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마릴라는 자기가 아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앤이 펄펄 뛰며 화를 낸 것이 잘못이라고 충분히 깨닫게 할 뭔가 다른 벌을 주어야 했다. 마릴라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앤을 보았다. 진흙이 묻은 부츠를 신은 채로 깨끗한 침대보 위에 엎드려 애절하게 울고 있었다. 앤! 마릴라는 부드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앤!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내 말을 듣거라. 이번에는 좀 더 엄하게 불렀다. 그자 애는 주춤주춤 일어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애는 눈물로 얼룩져 퉁퉁 부은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고 고집스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잘했구나, 앤. 부끄럽지도 않니? 애는 반항하듯이 대꾸했다. 그 아주머니는 못생기고 빨간머리라고 저를 놀릴 권리가 없어요. 너도 아주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화내며 얘기할 권리가 없다네. 없다, 앤. 난 너 때문에 부끄러웠어. 정말 부끄러웠다고. 난 너가 린드 부인한테 망신을 시키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했어. 린드 부인이 너가 빨간 머리에다 못생겼다고 했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이성을 잃을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도 늘 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니? 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하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아주머니도 그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랄 수는 없겠죠. 제 성질이 무척 못됐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하자 뭔가 불끈 치밀어 오르며 숨이 꽉 막혔어요. 저는 대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넌 큰 창피를 당한 거야. 린드 부인이 여기저기에 내 얘기를 하고 다니며 그 이야기도 하겠지. 그렇게 이성을 잃은 건 너한테 무척 손해야, 앤. 애는 다시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항변했다. 누가 아주머니 바로 앞에서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마릴라는 아주 어렸을 적에 숙모한 분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까맣고 못생긴 꼬마라 정말 안 됐어요. 마릴라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50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마릴라는 좀 더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 점을 인정했다. 린드 부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앤. 린드 부인은 워낙 말을 함부로 하지. 그렇다고 너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인은 낯선 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또 내 손님이잖니. 넌 그 이유만으로도 부인께 아주 공손하게 굴어야 했어. 넌 너무 무리하고 버릇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릴라는 벌 줄 일이 번뜩 생각났다. 린드 부인한테 가서 못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거라. 애는 침울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무슨 벌이든 다르게 받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뱀이나 두꺼비가 사는 깜깜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빵 한 쪽과 물만 주신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린두 아주머니에게 용서해달라고 빌 수는 없어요. 마릴라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우린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사람을 가두진 않는다. 더구나 에이번니 마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넌 반드시 린드 부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겠다고 말할 때까지 내 방에 있도록 해라. 애니 비통하게 말했다. 그럼 전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죄송하지가 않은데요.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만든 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기뻐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죄송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전 죄송하다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마릴라가 그만 나가려고 일어서며 말했다. 아침이 되면 좀 더 상상이 잘 될 거다. 오늘 밤에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먹도록 해라. 초록지붕집에 살게 되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너의 입으로 말했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구나. 마릴라는 요동치는 애네 가슴에 뼈아픈 이마를 남기고 괴롭고 착잡한 심정으로 부엌으로 내려갔다. 마릴라도 웬만큼이나 화가 났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던 린드 부인의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마릴라는 즐거움에 입술이 실룩거렸고 미안하게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 했다. 끝! 연우야 어땠어요? 이번에 이 구장은 아주 그냥 꽝 하고 부딪힌 그런 느낌, 그치? 그것도 어린 꼬마 아이와 할머니 같이 나이 많으신 어른하고 어땠어요, 연우? 나는 린드 부인이 네. 그만큼 버릇없을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연우는 린드 부인이 버릇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린드 부인이. 그래. 그럼 애는 어떤 것 같아? 애. 그러면 애는 너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 확실히 큰 소리 친 게 많이 잘못했긴 했어. 그래. 그러니까 린드 부인이 잘못한 거는 뭐야? 그러면? 너가 볼 때. 부인이 잘못한 거는 어. 남을 외모로 비판했어. 남을 외모로 평가했구나. 뭐 빼빼 말랐다던가, 뭐 당근 뭐 색깔이라든가.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분을 두둔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사실
앤한테 가장 컴플렉스가 빨간 머리잖아. 그러니까 이 린드 아줌마가 그걸 건드린 거잖아. 저도 그거 느꼈어요. 뭔가 스위치를 건드렸다. 그지? 변신 스위치를 건드렸다. 그런 거지. 그러면 앤이 잘못한 거는 구체적으로 뭐야? 앤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어, 얘가 어깨 그렇긴 했어요. 그렇지. 맞아.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건 좀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애가 아무리 당돌하고 막 당돌하지. 그래, 당당하고 당돌하지. 그래도 응. 막 소리 지르는 건 어쨌든 안 되잖아. 그건 그래. 게다가 친구도 아니고, 그치? 나이 많은 어른인데. 그러면, 연우야,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게 좋았을까? 만약에 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냐면 이제, 지금, 이, 마릴라 아줌마가 올라갔잖아. N 방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어, 사실 사과하고 오라는 거는 아빠가 생각할 때 벌이라고 할 수도 없어. 물론 벌이라고는 했지만, 왜냐면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죽기보다도 싫어하지, 애니. 근데 애니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리고 너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 애한테. 확실히 린드 부인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버릇없게 굴었던 네 잘못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고 어. 린드 부인의 마음도 잘 이해해보렴. 그래. 그것도 좋은, 춘 것 같다. 조언 같아. 그럼 만약에, 린드 부인이 아니라, 다른 아줌마가 와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어. 왜냐면 빨간 머리가 눈에 확 띄니까. 에이번님 마을엔 빨간 머리가 없나 봐. 그러니까 이제 신기했겠지? 빨간 머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낮은 확률로 나와. 드물구나. 응.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애니 또 소리를 치르고 또 그렇게 버릇없게 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애니? 만약에 너가 애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소리치는 대신 뭐라고 낮추는 얘기하면 좋아? 거죠. 뭐라고? 아줌마, 그렇지. 그 말은 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좋아 보인다. 제 권리를 침해하는 자제해주세요. 막 이렇게 잘 대해달라고? 그렇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맞아. 왜 하지 말아줘? 왜 하지 말아줘? 내가 기분 나쁘니까. 맞아. 아줌마,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런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럼 연우야, 너 여기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요 내용에서, 너 기억나는 내용, 뭐? 나는 어. 저는 린드님이 한 말. 뭐? 저는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는 당신이야. 마릴라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애니 소리치는 거랑 린드분이 평가하는 거랑. 그렇지. 맞아. 아빠도 기억나는 거 있어. 아빠 두 개야. 마릴라 아줌마에 대한 거야. 마릴라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니까, 이제 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지? 하면서 앤 방으로 가는 그 동안에 앤한테 뭐라고, 타일러 해야 되나? 뭐라고 혼을 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걸어갈 때, 이제 그걸 순간 느껴. 뭐냐면은, 앤한테 이런, 못된 성깔.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렇게 예의 없게 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걸 발견한 것보다
내가 망신당한 게 더 속상한 거를 얘기해.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났지? 했을 때, 아, 저 아이가, 저렇게 버릇없이 굴었네?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뭐냐면은 얘가 그렇게 버릇없게 군 것 때문에 자기가 더 부끄러워진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창피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화가 났던 거야. 마릴라 아줌마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마릴라 아줌마가. 아빠는 근데 이게 되게, 인상 깊어. 왜냐면은 아빠도 솔직히 말하면, 신성년지가 다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아, 네.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님 얼굴 착 때렸을 때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오빠들이 막 갑자기 교회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버릇없게 무례하게 이제 굴었을 때, 아이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이 사실을 깨달은 것보다, 저래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졌어. 내가 창피해졌어. 이게 이제 더 속상한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 마릴라 아줌마도 그랬지만, 사실은, 아빠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아빠 감정을 먼저 생각한 거지. 자녀들을 먼저 생각해주지 못하고. 이제, 아무튼, 아빠가 이거 하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릴라가 어렸을 때, 맞아요. 저 그거 그지? 기억나요. 그지? 이거, 까맣고 못생긴 꼬마라 정말 안 됐네. 요 얘기. 이거 잊어버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러냐면은, 50년. 그럼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50년. 그럼,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50년이니까? 56년?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이 큰 상처였던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까맣고 못생긴 꼬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왜 까맸는지 모르겠어. 빨간 머리도 아닌데. 머리가 얼굴이 까맸나? 음. 아무튼 참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게 왜 전에 우리 예배 때도 그지?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비난이야 비난.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왜 이럴까? 진짜. 아빠는 애를 보면서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되게 활발해서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지 말아야 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도 재밌었어요? 그래요. 아유, 응? 안아줄까요? 그래, 아빠.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 오늘 좀 일찍 자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북토크 끝!